강남의 한 명품점에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받은 충격적인 대우. 하지만 24시간 후 그 매장은 완전히 뒤바뀐 풍경을 맞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 장의 카드가 바꾼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강남구 청담동의 한 명품 거리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김소정 씨가 그 유명한 프랑스 명품 매장 앞에 서 있었거든요. 45살의 김소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새였습니다. 동대문에서 구입한 검은색 니트에 유니클로 청바지, 그리고 3년 전 딸의 성인식 때 샀던 작은 크로스백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특별한 날이 되고 싶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유리창에 진열된 샤넬 클래식 백을 바라보며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가방의 가격표에는 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정 씨에게는 2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사실 소정 씨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2년 전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비싼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2아이를 위해서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한 번만. 용기를 내어 매장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매장 내부는 마치 작은 궁전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핸드백들. 각각의 가방마다 조명이 비춰져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진짜 다른 세계구나. 소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세계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는 즉시 달려가던 직원들이 소정 씨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직원도 있었죠. 소정 씨는 그저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매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죠. 저기, 실례합니다. 마침내 소정 씨가 용기를 내어 가장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고객들은 모두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중년 여성, 루이비통 신상품을 몸에 걸치고 있는 젊은 여성들. 그들의 옷차림만으로도 소정 씨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정 씨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소정 씨가 말을 건 직원은 정유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정유진 대리는 명문대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이 매장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유진 대리의 목소리는 분명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소정 씨의 전신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소정 씨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핸드백을 보고 싶어서요. 혹시 저기 진열된 검은색 가방을 볼 수 있을까요? 소정 씨가 가리킨 것은 쇼윈도 중앙에 전시된 샤넬의 대표작 2.55백이었습니다. 퀼팅 처리된 고급 램스킨에 골드 체인이 달린 그 가방은 정말 우아했습니다. 정유진 대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제품 말씀이세요? 잠시 동료 직원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다시 소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혹시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오신 건가요? 가격이요? 아니요. 그냥 예뻐서. 그 가방은 680만 원입니다. 정유진 대리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이 정도 가격의 가방을 살 수 있겠느냐는 의미가 담긴 목소리였죠. 소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고객님, 정유진 대리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김 실장이라는 네임택을 단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 대리? 실장님, 고객분이 680만 원짜리 가방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김 실장은 소정 씨를 한번 훑어보더니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 정책상 고가 제품은 구매 의사가 확실한 분들에게만 직접 만져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의사요? 네. 혹시 오늘 바로 결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카드나 현금 준비는 되어 계신지요? 소정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다른 걸로 볼게요. 좀 더 저렴한 것으로요. 저렴한 거요? 정유진 대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샤넬 매장이에요. 가장 저렴한 액세서리도 100만 원은 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한쪽에서 쇼핑하던 젊은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어때? 신상품인데 1200만 원이래. 완전 예쁘지 않아? 그래. 그럼 그것도 포장해줘. 카드로 할게. 그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1200만 원짜리 가방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정유진 대리와 다른 직원들이 재빠르게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바로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소정 씨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자신만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고객들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에 걸친 옷, 들고 있는 가방,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소정 씨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소정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직원들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상했거든요. 죄송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갈게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매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김소정. 원래 내 분수가 아니잖아.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진짜 웃겨. 680만 원짜리 가방을 보자고. 옷차림만 봐도 답 나오는데. 정유진 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료 직원인 박주연 사원과 함께 매장 유리창 앞에 서서 소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구경만 하고 나가는 거 있지? 맞아.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어. 진짜 살 능력도 없으면서 왜 들어오는 거야? 그러게. 좀 민망하지도 않나? 차라도 좋은 걸 타고 오든지. 소정 씨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우스운 존재였나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살 능력도 없으면서 옷차림만 봐도 답 나오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프세요? 대학생 딸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판매사원들의 시선과 말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나? 내가 그렇게 우스운 사람인가? 스물이 넘도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뭔가를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 남편 옷, 집안 살림.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늘 맨 마지막이었죠. 그런 자신이 한 번쯤은 좋은 걸 가져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건가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차가운 시선들이 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은행에 좀 갔다 올게. 은행요? 무슨 일이세요? 응, 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소정 씨는 침실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던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통장과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검은색의 카드, 그 위에 새겨진 프라이빗 뱅킹 전용 로고, 바로 블랙카드였습니다. 사실 소정 씨에게는 가족들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철공소 부지가 정부의 도시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받은 보상금은 1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는 그 돈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생기면 가족들의 생활 패턴이 바뀔까봐 걱정했거든요. 대신 그 돈은 모두 정기예금과 적금에 넣어두고 평소처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나 집안에 큰 지출이 있을 때만 조금씩 사용했죠. 한국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 도착한 소정 씨는 담당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정 고객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 카드 사용에 문제 없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김태현 매니저는 컴퓨터를 확인한 후 정중히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현재 총 잔액은 15억 3천만 원이십니다. 이 블랙카드로는 월 사용 한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15년 동안 복리로 불어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어떤 매장에서든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구매 확인서도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은행을 나선 소정 씨의 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의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네이비 수트, 남편 회사 행사에 참석할 때 입었던 블랙 원피스. 오늘은 좀 달라져야겠어. 소정 씨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화이트 블라우스, 그리고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까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김소정, 이제 당당해져도 돼. 혼잣말을 하며 블랙카드를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명품 매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제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당당한 걸음걸이로 매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 소정 씨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샤넬 매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품격 있는 네이비 정장 차림에 우아한 진주 액세서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제 그 정유진 대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 그분, 정유진 대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뭔가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 보려던 가방을 다시 보고 싶어서 왔어요. 소정 씨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당당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유진 대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제의 그 초라한 아줌마와 오늘의 우아한 여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유진 대리는 급히 김 실장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어제 그 고객분이 또 오셨어요. 김 실장이 소정 씨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제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고객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구매 의사가 확실한 분들에게만. 그때였습니다. 소정 씨가 핸드백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카운터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될까요?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 카드에 집중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15년간 명품 매장에서 일해온 그는 그 카드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한국은행 프라이빗 뱅킹 전용 블랙카드, 그것도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이 카드는 한국은행에서 발급받은 정식 카드입니다. 혹시 확인이 필요하시면 해보세요. 소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급히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카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승인 가능 금액 무제한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잠시만요. 본부에 확인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본부입니까? 김 실장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프라이빗 뱅킹 블랙카드를 소지한 고객님이 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몇 분 후, 김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 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최우선 고객 서비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 실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례를 범했네요. 정유진 대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무슨... 정 대리, 지금 당장 고객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이분은 저희 VIP 중에 VIP 고객님이십니다.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소정 씨를 무시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최고의 예의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는 복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쇼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유진 대리, 고객님께 저희 매장의 모든 컬렉션을 보여드리세요. 김 실장의 지시에 정유진 대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무시했던 그 고객이 갑자기 VIP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고객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유진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어제 한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소정 씨의 대답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정유진 대리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해주세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정유진 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제 보려던 그 가방부터 보여주실래요?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정유진 대리는 급히 쇼윈도에서 2.55백을 꺼내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정성스러운 모습이었죠. 이 가방은 샤넬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코코 샤넬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예뻐요. 이걸로 할게요. 소정 씨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기 있는 빨간색 가방도 예쁘네요. 아, 그건 신상품입니다.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그것도 보여주세요. 이제 매장 전체 직원들이 소정 씨에게 집중했습니다. 매니저부터 신입 직원까지 모두가 그녀의 요청에 발빠르게 응했습니다. 이 클러치는 어떠세요? 고객님 스타일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이것도 포장해 주세요. 소정 씨는 차근차근 가방들을 골랐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새 7개의 가방이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이 상황을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평범한 아줌마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모두 구매하시는 건가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계산해 주세요. 최종 금액이 나왔습니다. 4,500만 원. 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런 고액 결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거든요. 소정 씨는 아무렇지 않게 블랙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 부탁드려요. 카드 단말기에서 승인 완료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매장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때 소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운이 좋아서 이런 여유가 생긴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유진 씨, 어제 일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유진 대리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정 씨는 매장에 있던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객의 진정한 가치는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어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직원들은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자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객님, 앞으로 저희 VVIP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VVIP 서비스에는 전담 컨설턴트 배정, 모든 신상품 사전 공개, 연간 20% 할인, 그리고 전 세계 샤넬 매장에서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정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구매 금액이 4,500만 원이시니까 특별 사은품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각 가방마다 전용 박스에 넣고 리본까지 예쁘게 달아주었죠. 고객님, 차량 호출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정 씨는 7개의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정유진 대리가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유진 씨,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소정 씨는 정유진 대리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을 배우셨다는 건가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유진 대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서비스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그게 진짜 명품 매장다운 서비스예요. 매장을 나서는 소정 씨를 직원들이 모두 정중히 배웅했습니다. 고객님, 다음에도 꼭 방문해 주세요. 네, 기회가 되면 또 오겠어요. 밖으로 나온 소정 씨는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만족감보다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정 씨를 딸 민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샤넬 가방이 이렇게 많아? 엄마도 가끔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소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들을 침실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언제부터 이런 걸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민지야, 엄마에게도 너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단다. 소정 씨는 그동안 숨겨왔던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와, 그럼 우리 생각보다 부자였네요. 그렇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정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제와 오늘 매장에서 겪은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정 씨는 지난 이틀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무시부터 마지막 사과까지 모든 것을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을 깨닫게 해주는 거였지. 며칠 후 소정 씨는 다시 그 샤넬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유진 대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소정 씨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근처 카페 기프트 카드예요. 직원분들과 함께 쓰세요. 정유진 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님, 왜 이런 걸? 지난번 일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예요. 정유진 대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저처럼 평범한 옷차림으로 오는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 사람들도 모두 소중한 고객이에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소정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명품은 가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날 저녁 소정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알았다. 많은 돈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한 달 후 그 샤넬 매장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에 상관없이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유진 대리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명품 서비스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 마이너스 진정한 명품 서비스를 위하여. 소정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정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